네, 지난 주말 뉴욕과 유럽 증시가 일제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어떤 재료들이 증시를 들어 올렸는지요? 중요한 뉴스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투데이 민태성 부장 나와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주말에 나왔던 뉴스 중요한 것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의 주요 지수가 소폭의 등락에 엇갈린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면 역시 노동부가 공개한 고용 보고서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9월 실업률은 7.8%를 기록하면서 8%대가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3년 8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다소 부담이 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무디스가 스페인의 주요 은행에 대한 등급을 강등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3분기 어닝 시즌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미국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은 2008년, 2009년 침체 이후에 가장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연준의 베이지북이라든가 물가 지표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지표의 하이라이트격인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실업률이 예상보다 좀 많이 떨어졌죠? 네,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의 9월 실업률은 7.8%로 하락했습니다. 지난 2009년 1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 되겠고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8% 밑으로 떨어진 셈이 됐습니다. 월가가 예상한 8.2%에 비한다면 0.4%포인트 더욱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9월 취업자 수는 11만 4천 명이 증가해서 월가가 예상한 11만 3천 명보다 1,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네. 일단은 8% 이하로 떨어졌다는데 좀 의미를 두는 쪽도 있지만 여전히 좀 고용시장이 불안하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이 나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공개된 고용보고서에 대해서는 좀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부문별로 본다면 정부 부문의 고용이 예상보다 크게 늘었다는 부분이 좀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노동부에 따르면 10월 신규 취업자 수는 14만 1,000명에서 18만 1,000명으로 일단 상향이 됐고 이 같은 상향의 주요 조정 이유가 정부 부문의 취업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8월 달 역시 9만 6천 명에서 14만 2천 명으로 상향 조정됐고요. 3분기 월 평균 취업자 수는 14만 6천 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1분기 22만 6천 명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문가들의 우려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올 들어 9월까지 월 평균 신규 취업자 수는 14만 3천 명을 기록을 해서 역시 지난해 15만 3천 명에 비한다면 10,000명 정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통계를 보면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일자리가 그렇게 크게 늘어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실업률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 많이 급락한 이유가 뭘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주말에 공개됐던 고용보고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실업률이 예상보다 크게 하락했다는 점에 왜곡된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이유는 미국이 실업률과 취업자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있기 때문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취업자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국민들이 정규직을 구하지 못하면서 비정규직을 유지한 것이 실업률의 하락을 이끈 큰 요인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가계 대상 조사에서 취업자는 87만 3천 명이 늘었는데 생산 가능 인구 가운데 고용 인구 비율은 58.7%를 기록을 해서요. 전월 대비 0.4%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유럽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스페인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또 무디스 측에서 은행권의 신용 등급을 좀 강등을 시켰죠? 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스페인의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주요 4개 은행에 대한 신용 등급을 강등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후순위채 등급을 투기 수준인 C로 떨어뜨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페인이 3년 만에 다시 경기 침체에 빠지면서 해당 은행들의 손실이 채권단에 고스란히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해당 은행에는 카탈루나 방크라든가 NC지방코, 방코데 발렌시아, 방키아 등이 포함됐습니다. 네, 일단 뉴욕장도 그렇고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주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관전 포인트가 또 되겠죠. 네, 지난주까지 주요 지수는 일단은 상승세로 일주일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어닝 시즌에 어떨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요 지수 흐름을 살펴보면 다우지수가 한 주간 1.29% 올랐고요. S&P 500이 1.41%, 나스닥은 0.64%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 시작되는 어닝 시즌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일단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경기 침체 이후에 가장 취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시장 조사 기관인 팩트셋에 따르면 S&P 500 기업의 3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감소세를 기록한다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순이익이 줄어들게 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네, 거의 3년 만에 미국 경기가 최악일 것이다. 기업들의 실적이 최악일 것이라는 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예상보다는 좀 나을 것이라는 쪽에도 좀 코멘트가 좀 나오고 있죠. 네, 일각에서는 3분기 실적이 기대만큼 나쁘진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만큼 우려하진 않아도 된다라는 낙관론이 될 것 같은데요. 3분기 실적 목표를 제시한 103개 기업 중에 78%가 일단은 전망이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체적으로 월가 기대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 4년 동안에 S&P 500 기업 중에 72%가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제 이익이 이번 분기에도 예상치를 2에서 3%가량 웃돌 수 있을 것이다라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낮은 기대치가 증시 호재가 될지 여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부문별로 나눠서 살펴본다면 에너지 업종에 대해서 좀 가장 우려가 큰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어떤 기업들 좀 실적 내놓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업종으로 살펴보면 에너지 업종의 실적 전망이 가장 좋지가 않습니다. 에너지 업종 기업들의 이번 분기 순이익은 전분기 대비 21.4%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기초소재 업종 역시 전망이 좋지가 않습니다. 20.1% 순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 주목을 해야 될 주요 기업들을 보면 일단 9일에는 알코와 쉐브론이 실적을 내놓고요. 10일에는 코스트코와 11일에 세이프웨이, 또 12일에는 JP모건이라든가 웰스파워 같은 월가의 주요 금융기업들이 일제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지표도 나오죠. 어떤 거 체크해봐야 될까요? 네 번째 주요 지표로는 10일 8월 도매 재고가 발표가 되고요. 연준의 경기평가 보고서인 베이지북 역시 같은 날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준이 현재 미국의 경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앞으로 경기 전망을 어떻게 내다보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11일에는 9월 수입 물가가 나오고요. 8월 무역 수지 역시 같은 날 공개가 됩니다. 12일에는 9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해외 증시 마감 동향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종목별, 업종별 움직임 확인해 보시고요. 상품 시장의 마감 동향까지 묶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